우리 이제 물질의 전기적 성질 반도체 파트죠. 원래는 여기 엄청 암기가 많은 신소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신소재가 다 없어지고 정말 반도체만 공부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야.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인데요. 우린 지금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뭐하죠, 얘들아? 없죠, 그치? 요즘 이렇게 에너지 사단이 벌어지니까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전에 태양전지판을 설치를 해놓을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너무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진작에 전기차로 좀 바꿔놓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전기성과 물질의 구별. 그럼 전기는 어디서 출발했냐? 사실 과학, 우리가 생활에서 활용하는 과학은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가 나오죠? 유에서 유가 창출되는 거죠.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자, 누구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누구죠? 원자죠, 그치? 원자의 무슨 성으로 들어갈 거야? 전기성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원자의 전기성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냐면, 원자는 중심에 무슨 핵이 있죠?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누가요? 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전자가 원자핵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죠?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무슨 력 때문이야? 인력 때문에 그렇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죠. 자, 그런데요, 움직이지 않는데 저기 원자핵 옆에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런데요, 저 전자는 선생님이 누차 강조했지만 운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서 우리 무엇한다? 중학교 때 배운 거를 이제 회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 지금 교과서에는 없어졌지만 전자가 끊임없이 특정 껍질에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전자에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전자로 분류가 됩니다.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전자의 성질이 다른데요. 어떤 원자는 가지고 있는 전자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무슨 전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전자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원자의 경우에는 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해요?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원자핵 밖으로 나가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유전자는 원자핵 주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원자핵을 무엇하기도 합니까?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하는 이 전자는 딱 원자핵에 귀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를 우리가 무슨 전자라고 얘기해요? 속박된 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원자가 자유전자를 갖느냐 속박된 전자를 갖느냐에 따라서 원자의 성격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자유전자를 가지고 무엇합니까? 끊임없이 전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자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어떤 애들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금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금속. 그 다음에 속박된 전자. 그래서 저 원자를 떠나지 못해. 저런 전자를 가진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애들을 일명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애들이 비금속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전자가 금속의 원자를 떠나는 원리가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선생님이 원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했었지만 원자의 근처에 붙어있는 이 전자 특정 껍질에 존재한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죠. KLMN. 자, 이런데요, 그 최종 존재할 수 있는 자기의 껍질을 무엇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이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금속은 결국 금속의 중성 원자는 누가 되죠, 얘들아? 양이온이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원자가 중성이라는 건 너무 상식화돼서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얘기 안 했는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에요? 원래 중성이죠. 그치?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아서 이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중성자가 아니라, 그래서 쟤네들은 중성인데요. 이 전자가 떠나게 되면 금속의 대다수는 무슨 이온이 됩니까? 양이온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전자가 떠날 때 그러면 어떻게 떠나야 되냐? 결국 이 전자가요, 원자핵으로부터 뭐 해줘야 돼요, 얘들아? 멀어져야 됩니다. 자, 저 친구가 멀어질 때 결국 주위로부터 누구 합니까? 에너지를 무엇하거나 흡수하거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 떠날 수 있냐면요, 물체 사이에 누가 일어나요?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찰이 일어나면 두 물체 중 전자를 더 좋아하는 물질이 반대편 물질의 전자를 무엇합니까? 뺏어가요. 자, 그래서 발생하는 전기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무슨 전기? 마찰 전기, 정전기. 그치? 겨울에 건조할 때 외투를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다 보면 무엇하게 되죠, 얘들아?
얘들아? 둘 중에 옷 하나는 전자를 가져가고 둘 중에 하나 뺏겨서 정전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무엇이 발생하면 마찰이 발생하면 이 자유전자가 결국 이 원자를 떠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자, 원자의 전기성,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성향에 따라 이들은 전자가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동하지 못하기도 하면서 각자의 특징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재들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원자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많은 물질들의 성질이 구별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의 무슨 성으로 들어갑니까? 전기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의 무슨 성 얘들아? 전기성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전기성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이번 단원에서 다룰 건 다 고체예요. 자, 고체 상태에서 무슨 특성 얘들아? 전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거거든요. 자, 물질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전기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전기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이렇게 물질이 구별됩니다. 자,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전기성이 있는 물체 이들을 총칭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체라고 얘기해요.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용어는요 맨날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부도체라고 했다가 절연체라고 했다가 부도체, 절연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교과서에는 드디어 똑같이 같이 나왔어요. 부도체와 무슨 체가 똑같아요? 절연체가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은 흑백 논리만 맞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무엇합니까? 네, 무엇해요? 중간의 성향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의 성질을 갖는 소재,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만도체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반도체예요. 자, 선생님은 뼛속까지 이과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좌파랑 만나잖아요. 좌파랑 싸워요. 우파랑 만나잖아요. 우파랑 싸웁니다. 선생님은 아니 나는 한 가지만 맞는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완전히 나는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금속도 이제 주변의 소재들도요, 원소들도요, 금속이 있어, 비금속이 있어. 사이에 중간 성질을 갖는 애가 누구야더라? 준금속이죠. 중금속이 아니에요. 준금속이에요. 금속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금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간 성질을 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체에 해당하는 애들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활용하는 애들 제일 많이 활용하는 애가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구리를 전선으로 활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금속을 누구로 사용합니까? 주로 도체, 전류가 잘 흘러가는 소재로 그냥 쓰게 됩니다. 맞죠? 자, 불이 있고요. 또 누구도 있어요, 얘들아? 얼루미늄 이런 금속들을 쓰는 거 맞죠? 그런데요, 부도체의 소재로는 누가 있어요? 부도체의 소재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고무 맞지?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플라스틱 맞아요? 플라스틱.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유리. 이런 것들 우리 누구로 씁니까? 부도체로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부도체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굴 볼 수가 있냐면요, 반만도체인 반도체 대표적인 예제로 누가 있냐면 자, 규소와 누가 있어요? 저마늄이 있어요. 규소와 누가 있어요? 저마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마늄이 뭐냐면 니네 들어봤을 거야. 게르마늄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치? 중국 여행 막 이렇게 갔다 오면 할머니들이 게르마늄 팔찌를 막 이렇게 사가지고 와. 선생님 엄마도 상해 여행 가다가 게르마늄 팔찌를 사왔거든요. 갔다가 오시더니 게르마늄 팔찌 같은 걸 한 20개를 사오더니 손주 손에도 걸어주고 내 손에도 걸어주고 우리 남편 손에도 걸어주더니 만병통치약처럼 이거를 거기서 속아가지고 머리에 올려놓으면 두통이 없어진대. 여기다 올려놓으면 어깨 통증이 없어진대. 여기다 꽂아놓으면 손목도 야 그게 만병통치약이냐? 그런 거 다 뭐야 얘들아? 가짜야. 20개에 무슨 뭐 2만 원밖에 안 줬어. 야 게르마늄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우리가 되게 반도체의 소재로 누굴 써요? 규소를 써요. 누굴 써요? 규소를 써요. 왜요? 게르마늄이 비싸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팔찌를 때려 모아서 한 20개를 모아서 20만 원에도 사실 못 사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가짜고요. 그 다음에 규소가 어디에 들어있니? 누차 얘기했지만 규소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물질이 누구예요 얘들아? 모래예요 모래.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가면 반짝반짝거리는 애들이 있어. 그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누굽니까? 규소를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걔네들을 우리가 뭐해서 얘들아? 추출해서 쓰는 거 맞아요? 들려요? 걔네들을 추출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으로 요렇게 지금 이 물질들을 나누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물질의 전기성, 요렇게 물질의 전기성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체와 부도체에서 전기가 흐르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누구에 대해서? 도체와 누구요? 도체와 누구? 부도체의 무슨 성? 전기성. 전기가 도대체 어떻게 흐르냐? 요걸 알아둘 건데요. 자, 당연히 전기가 흐르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얘네들 소재에게 모두 다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흐르는지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그치? 그런데 이 도체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여기 도체라는 누가 있어요? 소재가 있어요. 이 도체라는 소재에 우리가 누구요? 건전지를 무엇 해줄 거예요?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게 도체인데요. 도체는 내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자, 일단 원자핵을 구성으로, 원자핵을 중심으로 원자핵 주변에 붙어있는 전자들이 무엇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더불어서 니네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상식이 건전지의 원리예요. 건전지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 짧은 짝대기가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누가 쏟아져 나와? 전자가 쏟아져 나오잖아. 그래서 전선을 타고 이동해. 그래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 결국 돌아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오메 법칙을 배우는 단원에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배워.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한 전하가 총 100개다. 그럼 얘네들이 돌아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오는 전자도 몇 개야? 100개야.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지 전하량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 전하량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무엇합니까? 돌아왔을 때 100개가 출발하면 100개가 다 플러스 극으로 들어와요. 그럼 마이너스 극의 원리는 전자가 쏟아져 나온다.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돼. 누구를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그래야 전류가 흐르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저 전자가 이동하지 못한다. 그럼 무엇 해요, 얘들아?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준비해 놓은 이 전선은 구리선이죠. 구리선은 원래도 전자가 잘 통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결해 내온 이 소재, 이 도체라는 소재 자체에는 자유전자가 많이 들어있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쏟아져 나온 전자가 쟤네들을 무엇합니까? 왕! 하고 밀어요. 이때 얘네들이 미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압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전압의 힘을 밀어냅니다. 저 전압으로 밀어내게 되면 저렇게 움직이고 있던 자유전자가 일방적으로 무슨 극을 향해서? 플러스 극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네들이 모두 다 플러스 극을 향해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치? 요게 이제 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원리예요. 그래서 도체는 전압을 걸어주면 다이렉트로 누가 흐르는 소재입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소재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구요? 부도체를 볼게요. 부도체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자, 부도체라는 소재를 여기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준비하고요. 말 그대로 무엇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건전지를 무엇해줘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줘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원리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이 부도체라는 소재, 얘도 누구로 되어 있어요? 원자핵으로 되어 있죠. 맞죠? 그런데 부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어떤 전자얘들아? 속박된 전자야. 무슨 전자야? 속박된 전자야.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때로 쏟아져 나와서 어떻게 해도 얘들아 집어넣어서 전압으로 밀어줘도 전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전자가 가질 못하니까 플러스 극으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돼요? 반도체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여기다가 적당한 누구요? 열 또는 빛 또는 누구를 섞어주면 불순물을 뭐 해주면 섞어주면 얘는 적당한 조건에서 이러한 외부 조건에 의해서 속박된 것 같은 전자이지만 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금속의 장점은 무엇이에요? 도체인 금속의 장점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야. 단점은 뭐야? 무겁다. 그치? 그 다음에 부도체의 장점은 뭐야? 가볍다. 하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런데 그 중간 성질을 갖는 게 누구라는 거야? 반도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들이 점점 가벼워진 거 맞아요? 틀려요? 가벼워진 거 맞죠. 사실 우리나라에 노트북이 도입됐을 때 그때 선생님이 이제 첫 월급을 받아서 노트북을 샀죠. 지금도 노트북이 183만 원이면 비싼 거야, 저렴한 거야? 비싼 거지. 근데 선생님이 그 옛날 몇 년 전이야? 25년 전이냐? 25년 전도 더 됐네. 27년 전에 이제 처음 강사를 시작하면서 뭐 한 거야? 첫 월급으로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의 생명은 뭐예요? 가벼움이죠. 3.2kg입니다. 내가 산 노트북이요. 그래서 자 구매해가지고 학원에서 다 그래. 아유 우리 애기 강사 노트북 샀어? 이러는 거죠. 네 샀어요. 노트북의 생명은 가벼움이죠. 돈이 없어서 난 삼성을 못 샀어. 그 한 단계 아래급을 샀어. 퇴근하면서 노트북을 가방에 턱 매잖아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이걸 메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뭐 하는 거야? 이제 두고 다니는 거야. 집에 못 가고. 근데 집 못 가져가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무거워져서 가벼워졌어. 진짜 가벼워졌죠. 누굽니까? 반도체 세상이에요. 그치? 선생님 때는 아직까지는 그 안에 이제 도체 성분도 좀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물질의 이런 무슨성에 대해서 봤어? 전기성으로 우리 주변의 물질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본격적으로 누구로 들어가요? 반도체에 누구로 들어갈 거야? 전기성으로 들어갈게요. 자, 누구의 전기성으로 들어가요? 반도체의 전기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반도체라는 걸 들어갈게요. 반도체의 전기성. 자, 반도체의 전기성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우리가 반도체 뭘로 나누냐면 첫 번째가 무슨 반도체? 순수 반도체. 그치? 자, 모래에서 얻은 누구예요? 규소와 누굽니까? 저마듐이 순수 반도체예요. 근데 순수 반도체인 상황에서는 사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쟤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먼저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순수 반도체인 누구요? 규소와 저마듐이요. 둘 다 몇 쪽입니까 얘들아? 14족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14족.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에 해당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 선생님이 알려줬을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자, 앞으로 저마듐 잘 안 쓸 거니까 규소를 중심으로 4군데다가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4개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한 군데에 전자가 원래 최대 몇 개가 들어가야 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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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들어가서 원래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 옥텟 규칙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규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죽어도 몇 개야? 4개야. 그러니 규소라는 물질은 다른 규소와 무슨 결합을 통해서 4개의 무슨 결합을 통해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4개의 무슨 결합을 통해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가 되도록 8개가 되도록 안정을 취하게 되죠.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는 이 순수 반도체가 누가 흐를 수 있도록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첨가합니까?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물 반도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반도체다라고 얘기해요? 불순물 반도체. 그런데 이제 반도체의 원리를 다 설명하자니 통합과학에서 반도체를 소개만 해 이런 규정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소개만 하는 수준으로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 이 과목은 기술이 아니라 누구야? 과학이야. 원리를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내용이 물리 1의 내용까지 소개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는데요. 그 불순물을 첨가할 때 이 불순물 자체를 어떤 양을 첨가하냐? 메인이 규소예요. 어떤 양을 첨가해야 돼? 소량을 첨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가하는 불순물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몇 쪽이에요? 13족. 하나는 몇 쪽이더라? 15족의 불순물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13족의 대표 주자가 여러분들 아는 거 누구 있어요? 주기율표에서? 13족의 대표 주자. 붕소. 그치? 붕소 밑에 누구 있어? 얼루미늄 이런 애들 있어요. 마지막 껍질이 전자 몇 개입니까? 3개죠. 15족에 그러면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소 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굴 많이 씁니까? 얘들아? 인을 많이 써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인, 그 다음에 비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3족과 15족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3개에 5개인 아이들을요. 하나씩만, 소량이니까 하나씩만 첨가를 하는 거야. 첨가하는 원리를 한번 볼게. 붕소가 있어.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야? 13족이니까 3개야. 얘는 홀전자를 배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4군데 모두 배치되지 않아요.
여기에 가서 누가 달라붙어요? 규소가요. 규소가 무슨 결합으로 붙어 얘들아?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됐을까? 자, 그런데 쟤는 저렇게 해서 규소가 다 홀전자에 가서 붙었더니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둘, 넷, 몇 개야? 6개야. 8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옥텟 규칙을 못 지켜. 근데 규소는 원래 가서 붙을 때 자기가 부족한 옥텟 규칙을 채우려고 붙이는 거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규소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서 공유결합을 해버려. 붕소는 원래 자기 옆에 빈자리가 있는지 몰랐거든? 규소 때문에 빈자리를 눈치챕니다. 빈 공간이 생기죠. 이 빈 공간에 너무너무 누굴 받고 싶어. 전자를 받고 싶어. 그래서 쟤는 항상 주변에 전자를 좀 뭐하는 성향을 가져 얘들아? 끌어잡아 당기는 성질을 가져. 그래서 전자를 끌어잡아 당기는 성질이 누가 가져? 양이 가져? 음이 가져? 양이 갖는 성질이지. 그래서 양의 성질을 갖는 구멍이다 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얘들아? 양공. 건전지의 플러스 극처럼 전자를 막 잡아 당기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5조 볼게요. 누가 있습니까? 인이 있죠. 지금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예요? 5개입니다. 맞죠? 여기에 누가 가서 규소가 공유결합해요. 맞지? 규소가 공유결합해요. 규소가 무슨 결합해요? 공유결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대고 무엇합니까? 규소가 여기 가서 또 무엇하는 거야? 공유결합을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야, 쌍을 이루고 있는데 또 오면 어떡해? 맞지? 인 입장에서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해? 나가. 너 지금 나가. 얘가 쫓겨나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자꾸만 밖으로 나오려고 해. 그래서 요 전자를 우리가 무슨 전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전자라고 얘기해요? 자유전자. 그치? 그러면 여기선 전자가 쏟아져 나와. 여기선 전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아유, 건전지의 원리처럼 뭔가 얘네들 사이에서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떻게 우리 김 PD 졸려 죽습니다. 지금 눈이 막 돌아가요. 자, 볼게요. 우리 그러면 붕소를 기점으로 해서 공유결합을 이룬 불순물 반도체. 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파지티브의 약자.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얘가요. 그냥 P형 반도체의 반대야. 그래서 네가티브의 약자. 무슨 반도체? N형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도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도체의 종류가 불순물 반도체의 종류가 두 가지야. P형 반도체와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 됐을까요? 여기까지만 소개하라는 거야, 통합과학에서. 근데 이걸로 우리가 반도체가 활용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첨가적으로 붙어야 될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반도체의 활용,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이오드라고 얘기해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하나씩 붙여놓은 소재, 저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이오드라고 얘기합니다. 외관상 얘네들은 플라스틱처럼 보여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얘들아? 가볍습니다. 가벼운데요. 쟤네들은 어떤 원리를 갖게 되는 거냐? 일단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우리가 무엇했어요?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소재를 붙여요. 자, 붙이면 여기가 P형 반도체, 얘가 무슨 반도체야? N형 반도체야. 그치? P형 반도체는 플러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누가 잔뜩 들어있어요? 양공이 잔뜩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무엇합니까? 네, 여기는 자유전자가 잔뜩 들어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둘 다 성향은 반대예요. 성향이 반대되니까 너네 물에다가 기름 섞으면 섞여요? 안 섞여요? 층이 져버리죠. 얘네들도요. 이 사이가 사실은 무엇합니까? 성향이 다른 소재로서 떠 있어요. 떠 있는데요. 무엇하게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누구를 연결해? 건전지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 이때 건전지를 잘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이 사이가 뭐 있다 그랬어 얘들아? 경계선이 져 있어. 이 사이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저 공간이 메꿔지느냐 메꿔지지 않느냐가 무엇이야? 전류 흐름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아까 우리 부도체에서 뭐 했어? 전압으로 뭐 해도 밀어도 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야, 소재 내에.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 사이에 경계선이 지어져 있는 틈이 있는데요. 이 틈으로 이 전하들이 이동할 수 있으면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급기야 무엇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요. 이 사이에 얘네들 사이에 여기 있는 이 경계면 있죠. 이걸 메꾸려면 여기 있는 양공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럼 이 전자를 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전자들이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전압으로 밀어줘야 돼? 안 밀어줘야 돼? 밀어줘야 되죠. 맞아요? 얘가 밀어주게 되면 전자들이 이 접촉 부위로 이동을 해야 하네요. 하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이야.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야. 이 플러스 극에서는 당연히 무엇하게 됩니까? 여기에 플러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 플러스 극에서 또 무엇해? 밀어내는 성향을 갖죠. 그러니까 무엇하게 됩니까? 여기 있는 양공이라는 애들이 일로 넘어와 안 넘어와?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야. 그럼 경계져 있던 접합 부위가 무엇하는 거야? 섞이게 되죠. 섞이게 되면서 둘은 원래 성질이 다른 소재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연결된 것 같은, 우리가 전선 지져서 연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드디어 전자가 이 내부를 통과할 수 있으면서 누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다이오드의 연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방향 전압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방향 전압? 순방향 뭐라고요? 전압. 그래, 우리 다이오드 왜 만들었어? 원래는 전류 흐르게 하려고 만든 거야. 내 순수한 목적에 맞춰서 만든 게 저거야. 그런데 우리는 소재를 쓰다 보면 뭐 할 수도 있냐면 전류를 차단해야 되는 순간도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얘가 P형 반도체고 얘가 N형 반도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연결돼 있어? 이렇게 건전지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쓰는 다이오드는 P와 N이 항상 저렇게 붙어 있어. 자, 붙어 있을 때 여기 누가 있죠? 양공이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여기 무슨 전자 있습니까? 자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얘네 둘이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누구요, 얘들아? 저 경계면이 있단 말이야. 저 부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야, 자, 전하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무엇하게 됩니까? 쟤네들이 전류가 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건전지를 거꾸로 연결했어. 자, 오른쪽이 지금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야. 왼쪽이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극이 저 양공을 잡아당기면서 양공이 어느 쪽에 쏠려요? 이쪽에 죄다 무엇하게 됩니까? 여기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요? 경계면이 더 넓어져요. 전자는 모두 어느 쪽으로 쏠려? 이쪽으로 다 쏠려 안 쏠려? 이쪽으로 다 쏠려. 그래서 얘네들 접합 부위가 연결이 안 되고 아예 완벽히 못 해버립니까?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이 연결돼야 반드시 누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P형 반도체에 누가 연결돼야 플러스 극이 연결돼야 반드시 누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방향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전압이라고 얘기해요? 역방향 누구라고 얘기해요?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하게 됩니까? 훨씬 금속보다 뭐한 가벼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소재들을 누구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실어 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 P형 반도체에서 양공 때문에 N형 반도체에서 저 자유전자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누구요? 전하 나르게. 무슨 나르게? 전하 나르게.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슨 반도체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서 누구 때문이야? 이런 내용이야. 자, P형 반도체에서 누구 때문이다? 전하 나르게 누가 전류를 나눌 수 있게끔 해줘? 양공. 자, N형 반도체 무슨 전자? 자유전자. 얘네들이 실어 나눌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다이오드를 통해서 봤어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기본적인 누구를 본 거야? 원리를 본 거고요. 쟤네들의 이제 활용을 볼 건데요. 너무 졸아서 잠깐 끊었다 갈게요. 알겠죠? 아까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교육 과정에. 왜냐하면 중등부 때도 교류라는 걸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직류라는 것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제 교류, 직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대다수의 학교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선풍기 있지? 코드 꽂을 때 이렇게 꽂아도 상관없고 이렇게 꽂아도 상관없지. 그치?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아무렇게나 좀 흘러갈 수 있는 양방향으로 흘러가는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류라고 얘기를 해요.
교류라고 하고, 근데 우리 리모컨 쓸 때 건전지 집어넣죠. 근데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야 돼. 그래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류라고 얘기를 해요. 전류의 흐름에 두 가지가 있어요. 교류와 누가 있어요? 직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계를 뭐라고 얘기하죠? 발전기라고 얘기하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계를 뭐라 그래? 발전기. 이때 발전기의 날개가 막 회전할 때 끊임없이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뭐예요, 얘들아?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수 있는 전류의 흐름 방향을 교류,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순방향 전압에서 보면 누굴 볼 수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자가 이동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반대 방향으로 하면 전자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이오드라는 소재, 반도체라는 소재에서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인 가장 기본 활용이 누구예요? 반도체라는 것은 무엇합니까? 완벽한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류에 해당합니다. 됐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완벽한 직류에 해당하고요. 결국 누구요? 다이오드라는 소재 자체가요. 다이오드라는 소재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이용하느냐? 누구를 누구로 바꾸는데 이용합니까? 교류를 누구로 바꾸는데? 직류로 바꾸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데요. 우리 노트북 충전할 때 어떻게 충전해요? 그냥 전선 갖다 꽂죠. 그치? 저 전선 갖다 꽂을 때 무엇합니까?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돼요. 맞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얘들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이러한 작업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정해진 방향으로 흐름을 맞춰준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과정, 그러한 작용,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류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서는 너무 심플하게 나왔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움과 동시에 이 내용이 좀 적용이 돼야 돼요. 다이오드라는 소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요 작업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가냐면 얘네들의 누구로 들어갈 거예요? 활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반도체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활용으로 들어가요. 자, 이런 반도체의 활용으로 들어가면 자, 방금 얘기했던 게 방금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누굽니까? 다이오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다이오드는 뭐라고요? P형 반도체와 무슨 반도체를 붙여서 쓴다? N형 반도체를 붙여서 쓴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 무슨 작용?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다이오드예요. 그런데 어떤 애가 있냐면 트랜지스터라는 애가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트랜지스터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붙이거나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드는 게 트랜지스터예요. 자, 저렇게 해서 쟤네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반도체가 하나 더 붙다 보니까 확실하게 쟤네들의 성능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신호를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무슨 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증폭, 누구를 할 수 있어요?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폭작용 말고 얘네들은요. 자, 회로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위치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스위치 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LED가 있어요? 없어요? LED가 있죠. 자, LED는 여러분들 LED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밝다. 그치? 우리가 보내준 누구 에너지를 전류를 누구로 바꿔주게 됩니까?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누구예요? LED예요. 그런데 되게 저런 소재 안에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은 다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무게가 있기도 한데 지금은 이런 반도체를 활용함으로써 무엇합니까? 성능은 높이고 가벼워지고 더 오래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처음 내가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집이 다 형광등이었어. 형광등이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 선생님이 어렸을 때 먼저 우리나라에서 쓰던 게 무슨 등이냐면 백열등이야.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지.
효율이 4에서 5%야. 되게 낮아. 형광등이 몇 퍼센트냐면 형광등이 몇 퍼센트야? 21%야. 나머지 다 버려지는 거야, 에너지가. 그런데 누가요? LED 있죠. LED가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가 45에서 55%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 에너지의 대다수가 빛으로 전환이 되니 무엇하게 돼요? 성능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 맞아? 틀려? 맞지.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에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가 좀 더러운 화장실을 못 가. 그러니까 우리 집 화장실도 엄청 깨끗이 청소해. 근데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형광등이었거든. 난 정말 깨끗이 청소했다고 생각을 했어. LED로 바꿨더니 무엇합니까? 오마이갓,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다 뿐이지 사실 성능을 높였더니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걸 사러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사러 간 그 전등집에 그 조명집에 와가지고 이게 영구적으로 평생 쓰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뭐 4년 썼는데 벌써 등이 나갔어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야. 근데 이제 사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거짓말해서 물건을 팔았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옆에 가서 아주머니 그래서 옆에 가서 아주머니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면 조명가게 다 망하죠.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좀 답답한 게 해소가 되시는 거지. 그래서 LED는 더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지는 에너지를 더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성능을 높이는 거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 바꾸셔야 돼요. 말했더니 여자 뭐야?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야. 근데 영원한 건 없죠. 그치? 얘도 소비되되 단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건 맞아요? 들려요?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냐면 이 LED를 쓰고로써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다수의 디스플레이 있죠? 얘네들이 얇아진 거 맞아요? 들려요? 얇아진 거 맞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브라운관이라는 걸 썼어요. 정말 두껍습니다. 그리고 쓰고 나잖아요. 정말로 이 TV가 있던 뒷자리는요. 벽지가 까맣게 바뀌어요. 거기서 나온 열에너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얇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활용하는 거 어디에 활용합니까? 디스플레이에 활용하는 거 맞죠? 그렇지? 요렇게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라는 애가 나오냐면 OLED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OLED가 나오거든요. 네, LED라는 여러 가지 정착 제품 안에 우리가 유기물을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은 무엇이냐? 네, 유기물에 첨가된 종류에 따라 무엇해요? 발생하는 빛의 색깔을 달리할 수 있으면서 이 친구가 만들 수 있는 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어요. 무엇하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그렇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가격이 고가예요, 저가예요? 굉장히 고가예요. 내가 예전에 알아봤던 건 어쨌든 TV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었어. 아니 굳이 내가 그쵸? 근데 선생님의 집이 TV 사이즈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TV가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다 나보고 어디서 사냐라는 거야. 누가 이렇게 싸게 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엇합니까? 가격이 저렴한 만큼 싸고 좋은 게 어딨어. 가격이 저렴한 만큼 화질이 떨어지는 건 맞아 들려? 맞아. 그래서 눈이 아파서 덜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그걸 노려서 좀 저렴한 걸 샀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누가 있냐면 직접 누구라는 애가 있어요? 회로라는 애가 있어요. 이 직접 회로가요. 누구와 누구를 섞어 놓은 거예요? 다이오드와 누구를 섞었어요? 트랜지스터를 붙여서 하나의 누구로 만들어 놓습니까 얘들아? 칩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자, 전자제품의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엄청난 누구의 활용 속에 있어? 반도체 활용에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내용이 종료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이거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 얘네들 활용을 뭐의 이용으로 나누냐. 자, 여기 네 번째. 그래서 도체, 부도체 누구요? 반도체에 누구로 이용합니까? 이용으로 들어가요. 도체, 그 다음에 누굽니까? 부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얘네들을 어디에 무엇하느냐? 이용하느냐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부도체,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하는 소재. 그 다음에 누구로 씁니까? 반도체. 요런 것들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자, 도체의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흘러가는 소재에 써야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전류가 잘 흘러가야 되는 소재에 씁니다. 자, 어떤 거가 있냐면요. 일단 피레침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피레침 들어갔죠. 자, 무엇합니까?
자, 우리가 공중에서 막 이렇게 번개 뭐 이런 거 칠 때, 자, 높게 세어나서 무엇합니까?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은 완벽하게 전류가 잘 흘러가는 소재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정전기 누가 있어요? 정전기 누가 있어요? 방지 누가 있습니까? 패드가 있죠. 사실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셀프 주유를 하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겨울에 이제 막 무엇을 하다가 주유를 하다가 정전기가 발생했는데 내가 하필이면 주유구에다가 기름을 넣고 있는데 정전기가 발생하잖아요. 정말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에디슨이 처음에 전기를 발생하게 된 원리가 발견하게 된 원리가 무엇이었어요? 정전기였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말 피부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할 정도의 누구요? 전기를 느꼈어 안 느꼈어?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정전기가 세게 발생하면 그 정도 불을 붙일 수 있는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 방지 패드에다 손을 대서 전자를 좀 빼낸 상태에서 무엇합니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체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요즘 스마트폰 이렇게 쓸 때 보면 우리 장갑 겨울에 끼면 손끝에 뭐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하면 장갑을 끼고도 스마트폰이 터치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전류가 잘 흐르는 누가 있어요? 전기성 누가 있습니까? 섬유 요런 것들 우리 도체에 활용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이런 거 도체에 활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도체는 이제 우리 어디에 활용하는 거야? 결국 부도체로 활용하는 거 누가 있어요? 고무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플라스틱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테두리를 두를 때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하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반도체 코팅 물질 누구요? 반도체 누구예요? 코팅 누굽니까?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반도체를 무엇한다는 거? 코팅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반도체가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반도체 코팅 물질이라고 했더니 이 소재의 주인공은 반도체라는 거야. 아니요. 코팅해서 전류를 무엇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단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어디에 이용됩니까? 스마트 누구요? 기기 맞죠? 그 다음에 주변에 다양한 누구요? 센서 이런 데다가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리고 누구의 주인공이기도 하냐면 태양 무슨판 전지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반도체예요. 근데 이거 꽤 비싼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네 엄마 집이 사실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걱정되셨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이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려고 알아봤어. 물론 그거는 선생님이 20대 후반이어서 지금보다 가격이 더 비쌌죠.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가 막 계산을 그 사장님이 하시더니 어머님이 평생 뭐 만약에 90살까지 사신다고 했을 때 한여름에 자유롭게 전기 에너지를 썼을 때 전기요금과 그 다음에 뭐야? 요걸 설치했을 때의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최종 5,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전기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면 반도체의 크기가 사실 크죠. 그 무게 때문에 옥상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한두 판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태양전지판의 가격이 떨어졌고요. 전기 요금 자체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바로 채우기 하고 시험 봅시다.